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능가하는 영웅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과장이 심하다. 너무 뻥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아테네 역사를 5년간 공부하고 나서 지금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뛰어넘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로마의 역사가 디오도로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디오도로스의 말에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말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기원전 459년 65세의 나이에 천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라고 명령하자 입장이 난처해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테미스토클레스가 병환으로 죽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테미스토클레스는 그의 평판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죽었습니다. 아테네와 그리스를 루란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은 아테네 시민들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자유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오명과 함께 타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는 그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아티카의 어디인가에 비밀리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반역자로 판결이 난 그의 유해를 아테네로 들여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서조차 공개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처량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자라는 오명과 함께 생을 마감한 한 영웅, 위대했던 한 영웅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테미스토클레스는 반역자라는 오명과 함께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제국의 건설이라는 그의 비전과 그가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페리클레스가 고스란히 이어받음으로써 그는 정치적으로 복권되었고 땅에 떨어진 그의 명예는 역사가들에 의하여 신원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 그리고 디오도로스 등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그들의 평판을 그대로 이곳에 옮깁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의심할 여지 없는 천재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는 이 점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후천적으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의 능력은 잠시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예기치 않은 위기의 순간에도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먼 훗날의 일까지도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았다. 그가 행한 모든 영역에서 설사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조차도 그는 항상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 그는 또한 먼 미래에 숨겨진 선과 악까지도 구분해내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이 특별한 사람은 타고난 능력으로 보건 또는 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직관적 능력으로 보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능가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한 투키디데스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기록하는 냉철한 역사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한 투키디데스의 말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이런 극찬을 아첨이 너무 과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투키디데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곳곳에서 테미스토클레스를 이상적 지도자의 본보기로 극찬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존재 자체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이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반드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강한 신념을 발휘한다. 필요할 때마다 천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창성이 나타난다. 그의 지적 능력이나 기민함은 배움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통찰력의 산물이었다. 그는 슬쩍 보기만 해도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교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을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겨서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유효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그는 자기가 실행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타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상상하기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이익과 불이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의 통찰력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먼 미래를 꿰뚫어 보았다. 집중력과 순발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순식간에 해결책을 찾아내는 재능을 지닌 경이로운 인물이었다.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이러한 투키디데스의 호평과 극찬은 여기에 한 수를 덧드는 로마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로 이어집니다. 디오도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함께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칭찬을 길게 늘어놓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테미스토클레스의 장점을 논함에 있어 그의 위대한 능력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누구인가 그의 타고난 재능과 업적을 시기심을 배제하고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우리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즉 알렉산더 대왕과 한니발 장군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중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첫 번째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이 이러한 천재적 재능을 지닌 사람 테미스토클레스를 애국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에 잠옷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디오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였습니다. 그가 아니라면 감히 누가 스파르타가 육군과 해군의 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단 한 수로 그들의 영광을 빼앗아 올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은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차 침공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육군은 당연히 스파르타가 맡았습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끌고 온 병사는 고작 300명에 불과했지만 스파르타 육군이 그리스 최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최강이었습니다. 참전한 전함도 200척으로 그리스 함대 320척의 거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해군의 총사령관을 맡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린트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에서 전통적 해상 강국이었던 코린트는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아테네가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몹시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그때 코린트는 40척의 전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테미스토클레스는 코린트에 맞서는 대신 스파르타의 유리비아데스를 사령관으로 추천했습니다. 스파르타가 보내한 함선은 고작 10척에 불과했지만 코린트는 이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코린트의 큰 형님격이었거든요.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대신 아테네 해군의 독자적 작전권을 확보하고 그리스 연합해군의 부사령관으로서 해전의 문외한인 유리비아데스를 대신해서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대단히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칭찬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장수들을 뛰어넘고 그의 도시가 전 도시국가들 위에 우뚝 설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리스는 야만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그 누가 장군으로서 그보다 더 열악한 자원을 가지고 그보다 더 큰 위험을 직면한 사람이 있었는가? 도대체 그가 아니라면 모든 시민들이 살던 집을 버리고 애국으로 피난을 떠난 마당에 모든 아시아의 세력이 연합한 거대 제국의 절대적 힘이 파도처럼 몰려드는데 자그마한 도시의 한 모퉁이에 남아서 승리를 이끌어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디오도로스는 한때 로마 제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보다도 테미스토클레스를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알렉산더 대왕의 앞자리에 테미스토클레스를 자리매김시켰다는 것은 실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영웅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오도로스의 견해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을 인류 최고의 영웅으로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이지요.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위대한 정복군주입니다. 반면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막아낸 장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수라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수비수인 셈이지요. 공격수가 수비수에 비하여 훨씬 화려해 보이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 공격수와 수비수를 놓고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테미스토클레스를 놓고 누가 더 위대한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고요. 다만 우리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업적이 후대에 끼친 심대하고도 지대한 그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 역시 동서간 문화교류와 또 이것을 넘어서는 동서문명의 융합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가 후대에 끼친 영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촉발된 헬레니즘 문화가 동서양의 문화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류 문명의 근원적 변화를 몰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만약 테미스토클레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패망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테네의 찬란한 번영도 철학, 과학,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류 문명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리스 문명의 개화도, 또 그 그리스 문명을 2000년 후에 다시 부활시켰던 르네상스도, 이에 기반하여 지난 수세기에 걸친 서구 문명의 놀라운 진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인류 문명도 그 모양과 내용이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인류 문명이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테미스토클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테미스토클레스가 인류 역사 최고의 영웅이 아닐까요? 이 말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 문명 또는 그리스 문명의 창달을 직접 이끌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테네 문명을 꽃피운 황금기를 살았던 아테네 사람들과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후 아테네의 문학과 철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한 수많은 사람들의 덕택으로 그리스 문명은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테미스토클레스가 없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평가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이러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근거도 없는 막연한 평판으로
그에게 씌워진 배반자의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21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그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주범인 파우사니아스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이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라도 그가 지하에서 영면하기를 빌어봅니다. 아무튼 인간이란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위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대한 영웅을 반역자로 몰아세울 수 있을 만큼 사악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따라다니는 악평의 하나는 그가 부패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민가정 출신의 그가 많은 돈을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부패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장수에게 전리품을 챙길 권한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에게 고르게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장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을까요? 그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플루타르크의 주장에 다다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페르시아의 2차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는 아르테미시온 앞바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페르시아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테르모필레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페르시아 육군의 보급을 차단하려면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는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아온 스파르타의 유리비아데스가 해군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덜컹 철수를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서 찾아온 주민들에게 테미스토클레스는 돈을 좀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가져온 돈의 일부만 유리비아데스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테미스토클레스는 틀림없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우선 아테네 해군의 철수 소식에 아르테미시온 주민들은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테네 해군이 철수하고 페르시아군이 상륙하면 그들의 목숨은 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탈, 방화, 납치, 강간 등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10년 전의 페르시아 1차 침공 때 멀지 않은 에레트리아에서 약탈, 방화, 납치, 강간 등 온갖 만행이 저질러졌고 또 3,000명이 노예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그들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하더라도 이곳은 페르시아군이 진을 치고 있는 테르모필레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을 생각하더라도 이곳은 그리스 해군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적 요충이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해군을 내버려 둔 채 그리스 해군이 아르테미시온에서 철수하는 것은 일반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철군 결정을 즉시 철회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320척 전함 중 스파르타는 고작 10척이었으나 아테네는 200척의 전함을 동원했습니다. 성선 인원만 총 6만 명이 넘었고 그중 아테네만 해도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에도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징발했고 주민들도 아마 기꺼이 이에 응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동원된 선박의 수에 따라서 분배하여 부족한 전배에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그리스에서 부족한 전쟁 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거두절미 뇌물을 받아 챙긴 부패 정치인으로 테미스토클레스를 매도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아무튼 그 돈으로 유리비아데스를 설득하여 철군 결정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그리스 육군이 트리모필레에서 패배할 때까지 페르시아 해군의 발을 이곳에 묶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테미스토클레스가 부패한 정치인으로 매도되는 이유는 그가 해외로 빼돌린 돈을 가지고 망명 중에도 호화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망명 생활 중에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생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빼돌린 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몰로시아의 아도메토스 왕은 테미스토클레스와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그에게 적지 않은 도피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피드나 사람들은 그를 돕기 위해 낙소수섬을 거쳐 에페소스로 건너가는 배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페소스의 한 부자 상인은 그의 안락한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테미스토클레스가 안락한 망명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때문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아테네와 그리스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인 그에 대한 예우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스파르타와 올림피아에서 받았던 열렬한 환호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푼 것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아테네와 그리스를 배반한 것이 확실하였다면 누가 그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편안한 망명 생활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부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비난의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이 끝나고 여러 도시국가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악의적으로 왜곡된 비난에 불과합니다. 스파르타가 그를 초청하여 성대한 축하 행사를 벌였던 것처럼 여러 도시국가들이 그를 초청하였고 그럴 때면 이들은 예외 없이 감사의 표시로 넉넉한 거마비를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테미스토클레스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생트집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테미스토클레스가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테미스토클레스가 재산을 탐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그가 말년에는 재산이 많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가 부패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잣대가 아니라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챙길 수 있었던 2500년 전 고대의 그리스의 기준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합니다. 셰익스피어에 비견될 만큼 천재적 비극 작가였던 아테네의 아이스킬로스는 비극적 인간의 3단계를 첫째 오만, 둘째 장님, 셋째 운명적인 벌, 즉 네메시스라고 풀이했습니다. 사람이 오만의 늪에 빠지게 되면 아첨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자신과 주위 사람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님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장님이 되고 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운명적인 벌이 바로 네메시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에 해당될 텐데요. 알렉산더 대왕을 능가하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테미스토클레스조차도 인간 비극의 3단계, 즉 네메시스를 극복할 수 없었다 하니 우리들 모두 모름지기 오만과 자만을 잠옷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